명절 전날 시댁에 갔더니 남편 남동생이 혼자서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하지 미안하게 왜 혼자 하냐 말했더니 옆방에 계신 시아버지가 나오셔서는 네가 일찍 와서 같이 했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시동생은 남인데 뭐가 미안하냐 했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결혼했으면 가족이지 어떻게 남이라 하냐 했더니 까놓고 우리가 남이지 어떻게 가족이에요.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후 싸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차별하시더라고요. 만둣국을 뜨는데 이건 네 시아버지 거, 이건 네 서방님 거, 이건 네 도련님 거, 이건 네 거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정해서 주시는데 먹으려고 봤더니 제 그릇에는 다 터진 만두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신 건지 다시 끓여주겠다 하셨지만 이미 입맛이 떨어져서 그냥 됐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개밥도 아니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문제는 그걸 보고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남편놈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명절이라는 생각에 꾹 참고 넘어갔었죠. 여기서 한번 참고 넘어갔는데 이후 또 시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에 국자를 던지는 바람에 제 얼굴이랑 옷에 거품물이 확 튀었거든요. 이걸 남편놈도 봤었는데 또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 참으려고 해도 너무 기분이 나빠 남편에게 좋게 얘기했네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사소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넌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해서 이런 대우가 당연한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마냥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진짜 기막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시댁에선 잊을만 하면 저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행동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라면 먹을 거 가지고 그러면 그릇을 바꿀 겁니다. 뭐라고 하면 난 이런 음식 말고 엄마가 좋은 것만 챙겨주셨다. 내가 더 귀하게 자랐으니 당신이 양보해라. 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설거지요. 다신 안 하면 됩니다. 그러고도 기분이 나쁘면 아예 발길을 끊어야죠. 워낙 황당하다 보면 입이 안 떨어질 때가 많아요. 멍청한 남편이랑 싸우지 마시고 그때마다 이야기해서 어려운 며느리 하세요. 두 번째. 딱 님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개밥을 줬다면서요. 시가가 지랄 맞아도 남편이 정상이면 살만한데 남편이 똑같으니 저 집안 사람들이 다 쓴 일을 멍멍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대접받고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후기입니다. 남편을 28살에 만나 연애와 결혼까지 모두 합하면 올해가 15년 차입니다. 내 팔자 내가 꼬우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건 못 사는 집구석이 더 꼴값을 떤다는 거죠. 10평 남짓한 더러운 빌라에서 20년이 넘게 내 식구가 비비적거리며 살았어도 돈 100도 없는 집구석이어도 그냥 사람들만 괜찮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지질이 없이 살아도 화목하면 되는 거다. 부족한 건 내가 채우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친정에서 안 된다고 말렸었지만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하며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난 상태인데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시자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 밥상은 언제 받아보냐 하더니
시동생까지 싸가지 없이 본인 엄마는 며느리 밥상을 언제 받아보냐 거들었습니다. 기껏 대접했더니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음식이 싱겁네, 밥은 늘 새로 지어라, 한 번 먹은 음식은 또 내지 마라 어쩌고 하면서 요리사가 빙의되어 난리였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 밥은 더럽게 맛 없고 반찬도 다 사 먹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말이 너무 많아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서 혼을 빼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초딩들이 할 법한 말들만 하시고요. 뜬금없이 너희 집은 크냐? 너희 집 방은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시고 친정 오빠가 대기업에 다닌다 하니 너희 새언니는 이쁘게 생겼니?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선물이라고 몇십 년 묵은 먼지로 까매진 커피잔 세트를 가져와서 주질 않나. 배 터지게 먹어놓고 후식으로 케이크를 내갔더니 케이크 작네 어쩌네 하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친정 오빠한테 선물 받은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대접하니 다른 집에서 먹었던 커피는 맛있었는데 이건 별로라며 평가질을 해대시고요. 본인 집에서는 커피 믹스만 먹는 양반인데 20년도 더 넘은 더러운 세탁기로 만두소 물기를 짜는가 하면 누런 때가 낀 싱크대에서 생고기며 야채며 전부 다듬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봉투를 벌려놓고 그 옆에 뚜껑도 없이 주전자며 갈비찜이며 음식들을 그냥 내려놓고요. 이외에도 길이 좁다며 음식 위로 넘어다니는 등 더럽기가 말도 못합니다. 참다 못해 남편놈한테 못 먹겠다 말하니 싸가지가 없다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건강에 안 좋다 말했더니 본인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하는 건데 네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냐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젓가락도 나무젓가락을 끓인 물에 그냥 소독해서 쓰는데 뭐라고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결혼해서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었고 오히려 병원비다 뭐다 해서 매번 돈을 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껏 새 차를 타본 일이 없어 40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변변찮게 사는 둘째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차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데이트 비용이 아까워서 연애를 안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본인들 생일이다 뭐다 해서 기념일은 다 챙기면서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 안 보내더니 안부 전화 안 한다고 지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 후 첫 생일에 봉투 없이 길바닥에서 5만 원을 받았었네요. 그 뒤로 시아버지가 10만 원씩 20만 원씩 챙겨주길래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걸 알게 된 시동생이 왜 돈을 주냐? 주지 마라 하면서 지랄을 했답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이후 이걸 안 받겠다 하니 시동생이 그 돈으로 자기 부모한테 필요한 걸 사주라고 합니다. 최고 클라이막스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댁 인간들 어느 누구 하나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대접받고자 한 달 만에 만나서는 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전화도 안 하냐? 이 지랄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했었습니다. 상종 못할 집구석이구나 싶어서요. 문제는 이혼 후 몇 달 뒤에 남편이 연락을 해와서는 본인이 다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 해서 정말 병신같이 재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변할 거라 생각했었네요. 근데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기에 따져 물었더니 본인이 말한 걸 거절 안 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친정에서 물씬 양면으로 그렇게 챙겨줬는데 고마움은커녕 네가 우리 집에 이만큼 했으니 나도 그만큼만 하겠다. 이런 개소리만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지 엄마도 안 챙기던 반찬을 친정에서 몇 년 동안 받아 처먹고는 네가 우리 엄마 음식 더럽다고 해서 나도 네 엄마 음식 안 먹는다 하더군요. 진짜 생각할수록 빡치는 일들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병신이다 광고하고 욕먹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요. 예전에 봤던 주옥 같은 글이 생각납니다. 돈 있으면 돈값하고 없으면 꼴값 떤다. 이게 제 평생 명언이 되었네요. 아무튼 결론은 이후 몇 날 며칠 동안 죽일 듯이 싸우다가 결국 오늘 이혼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질질 끌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없고 재산 분할도 딱히 할 게 없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댓글에서 말한 대로 제가 제 자신을 아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병신같이 멍청해서 벌어진 일들이니 이제 남 탓은 안 하려고 합니다. 뼈 때리는 댓글 조언도 위로해주는 댓글들도 모두 다 감사합니다.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맞아요. 시댁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 곳인 줄 뻔히 알면서 재결합한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저라면 타 지역이나 시댁에서 뚝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을 겁니다. 그리고 재결합을 했다면 시댁과 왕래를 안 했을 거고요. 강요 말라고 서약이라도 받았어야죠. 친정 도움도 받지 말고 오로지 부부 경제 생활로만 살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똥물에서 간신히 기어 나왔나 싶었더니 다시 똥물로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갔잖아요. 시댁은 변함없다는 걸 뻔히 아는 양반이 이혼 접수를 하셨다 하니 앞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20년도 더 된 세탁기에 만두소 짠다는 말에 진심 충격 먹었네요. 그 집에서 어떻게 음식을 드셨어요? 그 집 식구들 누구 하나 정상이 없습니다. 이혼하셨다 하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얼른 숙려 기간이 끝나서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인의 만에 그딴 소리 하는 시동생에 그걸 보고만 있는 시부모와 남편까지. 그거부터 다 틀려먹은 집구석이네요. 그게 모든 걸 다 상징합니다. 그런 지옥으로 왜 다시 들어가셨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정리 잘하셨습니다. 그나저나 그 집 사람들 착각이 대단하네요. 늙은 부모들이야 그렇다 쳐도 젊은 것들까지 아주 웃기고 앉았어요. 그냥 뇌가 썩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